안녕하십니까. 짭짤한 병해충TV의 오팀장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농약회사에서 한 1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농약 전문가, 그리고 병해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솔루션 해결책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제가 많은 농가분들을 상담하고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농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릴 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가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좀 더 건강에 좋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해 봤고요. 만약에 이 영상 자체가 반응이 좋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신다면, 제가 자주 이런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그 병해충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이 병해충에 대한 어떤 제품, 어떤 농약이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앞으로 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시간으로는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벼농사의 기초죠. 육묘상 관리 비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육묘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록병, 뜸모, 냉해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잡지 못한다면 옷자리를 망치시고 또다시 하시고, 노동력과 시간과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요거가 보시면 주로 보시면 이렇게 잘록병 요런 증상이 이제 뭐 뜸모,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곰팡이 하얗게 포자가 폈습니다. 이게 잘록병이 오고 뜸모가 오고 거의 같은 병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많이 보시다가 요게 이제 점차적으로 제대로 방제가 안 됐을 때 옆으로 자꾸 퍼집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퍼지고 옆쪽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퍼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못자리가 다 망가지겠죠. 다 망가지면 못자리 다시 얻고 다시 하시는 농가분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그 해결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그냥 모판을 다시 엎고 다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요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을 공부해 보셨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병균 자체는 1번 뜬모, 제가 글씨를 잘못 써서 잘 못 쓰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악필입니다. 2번 잘록병, 그리고 3번이 냉해 피해입니다. 냉해 피해. 자, 그런데 다들 어떻게 방지하십니까?
사진상으로 이렇게 나왔다. 뭐로 처리하시죠? 다찌밀 아니면 리도밀 요런 걸로 입재로 한번 처리하시고 마실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얻고 마시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런 병형군 자체가 다찌밀이나 리도밀 요거 두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다치밀 쓰시잖아요. 다치밀이랑 리도밀 요거랑 같은 성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게 요 피시음균을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잘록병, 못소금병 이 두 가지 병균에 대해서 작용하는 병균 자체가 요 세 가지입니다. 라이족토니아, 피시움, 후자리움. 그런데 지금 농가분들 대부분 농가분들은 요 피시움만 잡으시려고 약재를 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재를 쓰고 되면 이 후자리움균이랑 라이족토니아균 요거를 못 잡게 됩니다. 못 잡으니까 당연히 모판에서 병이 번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피시움이랑 후자리움 요 차이가 뭐냐? 바로 온도 차이입니다. 온도 차이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후자리움은 고온에서 발생을 하고요. 피시움은 저온에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분들께서 만약에 그 논 못자리다, 좀 날씨가 춥다, 그러면 이 피시움균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족토니아라. 그런데 만약에 하우스 못자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도가 뜨겁겠죠. 그러면 이 피시움균보다 이 후자리움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후자리움균은 리도밀이나 기존에 많이 쓰셨던 다치밀, 다치가렌 이런 약재로 잡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런 약재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후자리움균이 나왔을 때는 요 사파이어란 후자리움균을 잡을 수 있는 그 약재를 전문 약재를 살포해 주셔야지만 이 후자리움균을 잡을 수가 있어 갖고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잘록병, 뜸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그 온도 때문에 고온이거나 저온일 때는 어떻게 되죠? 모 자체가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모 자체가 연약해지는 이유 자체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온도에 민감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애기였을 때 추위나 더위를 타게 되면 병을 쉽게 앓게 되죠. 이 어린 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벼 모짜리도 어리기 때문에 그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노출이 되다 보면 기존에 이 병균들이 침투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모짜리에 침투를 했을 때 바로 병균의 침투를 당해서 증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균이.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균에 침투 당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다치가렌, 리도밀 하나 뿌리고 마시죠. 그러면 지금 못 잡는 게 뭡니까? 후자리움균 못 잡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냉해 피해, 그리고 이 고온에 대한 피해, 요거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못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재를 살포해도 결국은 모판을 다시 갈아엎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도밀, 그리고 다찌가렌 있으면 다찌가렌 쓰셔도 됩니다. 리도밀 다찌가렌에다가 이 사파이어라고
푸자리용균을 잡을 수 있는 이 약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참비라고, 요거 쉽게 말씀드리면 아미노산 제제입니다. 영양제로 많이 쓰시고 계시죠? 아미노산 제제. 그런데 기존에는 아미노산 제제라고 해놓고 굉장히 좀 뭐 함량 미달이라던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안 나오는 아미노산 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좋은 아미노산 제제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 참비라는 뭐 신제타에서 나오는 이 참비라는 그 아미노산 제제가 있는데 요거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도 한번 쓰시면은 뭐 거의 팬이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인정을 하세요. 그 때문에 요거를 리도밀 골드와 사파이어 참비, 요거를 리도밀 골드 한 병, 사파이어 한 병, 참비도 그냥 한 병 넣으십시오. 넣으시고 이거를 물 10말 200리터가 되겠죠. 이거를 한 모판 한 개당 한 200ml에서 300ml 정도 관주를 해 주시게 되면 모판 한 800에서 1000개, 뭐 진하게 주시면 500개까지 가능하게 이제 관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모판이 망가졌다 그러면 요 방법을 한 번은 이렇게 써 주시면, 그리고 몇 번을 쓰시냐고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좋지만 2번 정도, 육묘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모가 자랐을 때, 모가 없는 상태에서 하지 마세요. 모가 없으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가 자랐을 때 유효기 때부터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양하기 한 뭐 10일이나 5일 전까지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관주 처리를 해주시면은 아까처럼 모판을 망칠 일은 없다는 거죠. 예. 요거는 제가 한 2, 3년간 농가분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검증이 된 방식이고, 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진짜 걸렸다, 진짜 걸려서 모판 버리고 싶다, 요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이 방법으로 2번 정도, 한 일주일 간격으로, 짧으면 한 5일 간격으로 2번 정도 쳐 주신다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망가진 모판 자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절대로 제가 임의로 끼워 붙인 사진이 아니고요. 이건 실제 이렇게 아까처럼 리도밀, 사파이어, 그리고 참비, 요거 세 가지로 혼용해서 한 7일 간격으로 2번 정도 살포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망가진 모판이 이렇게 회복된 거를 실제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모판 때문에 매년 고민이시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첫 방송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시고 혹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엔 더 새로운 병의 치료를 가지고 한번 또 해결해 볼까 생각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